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꿋꿋이 일어나 성공하는데 나는 왜 자꾸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을까? 혹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함께 파헤쳐 볼게요. 이 책은 2300년 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우리가 일과 삶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특히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과 이 원칙을 적용해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노예로 태어나 철학의 대가가 된 에픽테토스부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철인 3종, 경기 챔피언까지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찾게 될 거예요. 섹션 1 태도의 힘, 스토아 철학의 발견.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태도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겉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책,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는 스토아 철학이라는 2300년 전의 지혜를 기반으로 내면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스토아 철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시작된 사상으로 에픽테토스,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말했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통제할 수 없다. 이 둘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면 내적인 평온과 외적인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우리는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배의 돛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의 비판이나 예상치 못한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바꾸긴 어렵죠.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열쇠라는 거죠.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이 스토아 철학을 실생활에 적용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는 도산 위기에 처했던 회사를 단 2년 만에 500대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후회, 불안, 자괴감 같은 소모적인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이 책이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배워볼까요? 섹션 2 타인의 평가를 넘어서는 태도. 여러분, 이런 상황 상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문의 가보인 시계를 물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계의 가치를 알아보려면 먼저 보석상에 가서 평가를 받아봐. 아들은 보석상에 갔다가 실망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오래된 모델이라 $100밖에 안 된대요. 아버지는 차분히 대답하죠. 그럼 이번엔 전당포에 가봐. 아들은 또 낙담하며 돌아옵니다. 전당포에선 $20밖에 못 준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럼 시내 박물관에 가서 물어보렴. 이번엔 아들이 흥분된 얼굴로 돌아옵니다. 박물관에서 이 시계가 귀중한 골동품이라며 $25만 사겠대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평가에 너를 맞추지 마라. 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저평가하는 사람, 적당히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는 태도를 가졌죠.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이 질문 잠시 생각해 볼까요? 섹션 3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통제의 이분법이에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어떤 일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그렇지 않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 내적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고대 그리스어로 획득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는 신체적 자유는 없었지만 자신의 마음만큼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주인에게 억압받는 상황에서도 그는 내면의 자유를 지켰고 결국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자유민이 됐습니다. 그는 노예 시절 주인에게 고문을 받아 절름발이가 됐지만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태도와 사고를 다스리는 데 집중했죠. 그의 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인간은 바람을 통제할 순 없지만 돛은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처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경제 상황, 타인의 반응, 예기치 않은 사고하지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돛, 즉 우리의 태도와 행동은 언제나 우리 손에 있어요. 섹션 4 희망과 현실의 균형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제 이 태도가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강렬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베트남 전쟁 당시 해군 장교 스톡데일 중장은 8년간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을 견뎠어요. 그는 살아남지 못한 포로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죠. 그들은 낙관주의자들이었다. 놀라운 답변, 그렇죠? 스톡데일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크리스마스면 풀려날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크리스마스가 지나도 아무 일 없었죠. 그러면 또 부활절이면 풀려날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반복되는 좌절 속에서 그들은 결국 희망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대신 가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끝까지 이겨낼 신념을 유지하죠. 비슷한 사례가 또 있어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겨도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프랭클은 생존 확률이 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선택했어요. 그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태도가 그를 살아남게 했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고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서 낙관만 하거나 좌절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가졌나요? 섹션 5 실행의 힘 시작이 반이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생각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들이 어려워 보여서 감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감행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이 말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이건 너무 어려워라며 시작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일단 시작해요. 여기 스타트업 세계에서 유명한 개념이 있어요. 바로 MVP, 즉 최소 기능 제품입니다. 창업가 에릭 리스는 이렇게 말했죠. 최소 기능 제품은 완벽하지 않아도 얼리 어답터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기능만 갖춘 제품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처음엔 완벽하지 않았어요. 최소한의 기능으로 시작해서 사용자 피드백을 받으며 점점 발전한 거죠. 완벽을 기다리다간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원칙은 우리 삶에도 적용돼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직업, 새로운 목표,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해보세요. 세네카의 말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길은 절대 보이지 않아요. 섹션 6 과정에 집중하라. 애니 듀크의 포커 교훈. 이제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배워볼게요. 포커 챔피언이자 심리학자인 애니 듀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한 포커 선수는 결정의 질과 결과의 질을 구분할 줄 안다. 포커는 확률 게임이에요. 당신이 이길 확률이 83%인 패를 들었더라도 17%의 확률로 질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느냐예요. 애니 듀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만 보면 잘못된 결정을 좋은 결과로 오해하거나 좋은 결정을 나쁜 결과로 잘못 바꿀 수 있다. 이 원칙은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공부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 준비했느냐예요. 올림픽 수영선수 조지 보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결과에 집착하면 오락가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과정에 집중하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결과에 휘둘리고 있진 않나요? 섹션 7 현재를 선물로 여기라. 스토아 철학은 현재의 소중함도 강조해요. 영어 단어 프레전트는 지금과 선물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을 의미해요.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46.9%를 지금이 아닌 다른 생각에 빠져보낸다고 해요.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죠. 호스피스 간병인 브로니 웨어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뭔지 물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죠.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 용기가 있었더라면.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 침대에 누운 아픈 사람이나 황금 침대에 누운 아픈 사람은 똑같이 아프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빠져 있나요? 현재를 선물처럼 받아들일 준비 되셨나요? 섹션 8 협업과 위임의 중요성.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자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일을 혼자 하려는 습관은 나를 끝까지 괴롭힌 원흉이었다. 핵심 업무에 집중하려면 부수적인 일은 과감히 위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스타트업 창업자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중요한 전략을 놓치게 되죠. 전문가에게 맡기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이비실 대원들의 사례도 흥미로워요. 그들은 사격, 이동, 통신 같은 핵심 기술을 근육기억으로 만들기 위해 반복 훈련을 해요. 이렇게 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죠. 우리도 삶에서 반복적으로 익혀야 할 핵심 기술이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섹션 9 희망의 힘 콜린 오브레디의 이야기. 이제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2008년 콜린 오브레디는 태국 여행 중 불붙은 밧줄을 뛰어넘는 놀이를 하다 화상을 입었어요. 의사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다라고 진단했죠.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콜린에게 이렇게 물었죠. 여기서 나가면 뭘 하고 싶니? 목표를 세워야지. 콜린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격려로 머릿속에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놀랍게도 사고 18개월 만에 그는 시카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해 우승했어요. 이후 그는 세계 7대륙 최고봉 등반과 북극, 남극, 에베레스트 3극점을 도달하는 탐험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며 세계 기록을 세웠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태도가 기적을 만든다는 거요. 섹션 10 선택과 집중 샬롬의 의미.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어 샬롬은 충만함을 의미해요. 신학자 프레드릭 비크너는 이렇게 설명했죠. 샬롬은 더 많이 가지라고 기원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충만하라는 뜻이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충분히 가졌음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여러분은 지금 가진 것들에서 어떤 소중함을 찾고 있나요? 마무리 실천과 책 추천. 여러분, 오늘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는지 알아봤어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엔 연연하지 말고 당신의 태도와 행동에 집중하세요. 완벽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를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세요.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에요. 2300년 전 철학자들의 지혜와 현대의 성공 사례가 담긴 삶을 바꾸는 강력한 가이드북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아래 링크에서 결국 잘 되는 사람들의 태도 요약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을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